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오늘은요, 그냥 평범한 온라인 쇼핑몰이었던 쿠팡이 어떻게 90조 원짜리 거대 기업이 됐는지 그 핵심 비결을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14년에 2조 5천억 원이었던 기업 가치가 불과 11년 만에 9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려 36배나 성장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그 비밀은 아주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곳만 보고 있을 때 쿠팡은 완전히 다른 곳을 봤거든요. 바로 발상의 전환, 이게 전부였습니다. 자, 2010년대 초반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온라인 쇼핑하면 뭐였죠? 무조건 더 싸게, 물건 더 많이, 이게 전부였잖아요. 배송은 그냥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 비용일 뿐이었죠. 그런데 쿠팡은 바로 모두가 외면하던 그 비용 덩어리에서 엄청난 기회를 찾아냅니다. 남들이 전부 무엇을 팔까 이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쿠팡은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객이 이걸 어떻게 받게 할까? 바로 이 질문 하나가요, 이커머스 경쟁의 판을 상품에서 배송 경험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모든 건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쿠팡이 판 건 사실 물건이 아니라 바로 시간과 신뢰였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 전에만 시키면 내일 새벽에 문 앞에 와 있다. 이 약속. 이게 고객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준 거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매번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지켜지는 걸 보면서 쌓이는 그 단단한 신뢰. 이걸 판 겁니다. 물론 말은 쉽죠. 이런 엄청난 경험을 선물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정말 과감하다 못해 그때 당시에는 거의 무모해 보이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팡의 그 막대한 초기 적자를 볼 때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요,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기들만의 거대한 성, 그러니까 경제적 혜자를 만들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미래를 향한 투자였던 거죠. 이 거대한 계획은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보세요. 2014년에 로켓 배송이라는 아이디어가 시장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요. 2015년,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소프트뱅크가 그 비전을 믿고 수조 원을 투자했죠. 그리고 마침내 2021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우리가 맞았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겁니다. 특히 2018년에는요, 손실액이 무려 1조 원이 넘어가면서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줬어요. 다들 쿠팡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하지만 그 돈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잇는 물류망이라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막강한 무기로 바뀐 거죠. 자, 그렇게 힘든 시간에 거친 결과 지금의 쿠팡은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게 됐습니다. 뭐랄까, 안정적으로 달리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두 개의 엔진을 단 자동차 같다고 할까요?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 두 개의 엔진으로 돌아갑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 엔진, 그러니까 로켓 배송 같은 핵심 사업으로 안정적인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두 번째 엔진, 쿠팡 이츠나 쿠팡 플레이 같은 미래 성장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이 두 엔진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쿠팡 플레이입니다. 쿠팡 플레이는 그냥 볼만한 영상 서비스가 아니에요. 와우 멤버십 혜택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서 고객들이 다른 데로 떠날 생각조차 못하게 꽉 붙잡아두는, 뭐랄까, 강력한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 대단한 쿠팡 이야기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쿠팡 주식을 사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쿠팡의 성장 스토리는 우리에게 투자의 3단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세상을 바꿀 만한 발상의 전환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둘째, 눈앞의 적자 같은 단기 지표에 흔들리지 말고 그 아이디어가 시장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길게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업이 지금 어느 성장 단계에 있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 시점을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쿠팡에 투자한다는 건 그냥 물건 파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고객의 사소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그 혁신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그 혁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 눈앞에서 똑똑히 증명해낸 거고요. 쿠팡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다음 90조의 가치는 막 엄청나고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참고 넘어가는 아주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그 발상의 전환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